딸보다 더 살가운 그 사람.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충청도의 한 작은 도시, 거실 한복판에서 한 여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3년 동안 노부부를 어머님, 아버님하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빠져나간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새해 동안 매일같이 친딸처럼 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살갑게 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정된 일상, 은퇴한 회계사 영석 씨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던 명자 씨. 두 자녀는 일찍 결혼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몇 줄, 고추 몇 그루.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그날 새로 자란 잎을 세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문제는 어느 봄에 시작됐습니다. 명자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더뎠습니다. 자녀들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권했습니다. 집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2살, 이름은 미선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야무지고 말씨가 따뜻했습니다. 첫날 명자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 같으세요. 명자 씨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미선이 점점 가족처럼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일이 끝나도 좀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상추를 함께 뜯었습니다. 추석에도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노부부와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명자 씨가 자녀들 사진을 꺼내 보이면 미선도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명자 씨는 그날 미선의 손을 오래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같아. 그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은행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가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모든 영수증을 정리해 명자 씨 앞에 차곡차곡 놓아주었습니다. 명자 씨는 더 이상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있으니까요. 첫 균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 영석 씨가 우연히 우편함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평소엔 미선이 정리하던 것이었습니다.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낯선 상호가 줄을 이었습니다. 명품백 매장, 면세점, 호텔, 레스토랑. 평생 명자 씨도 자신도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영석 씨는 조심스레 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거래 당신이 한 거요? 명자 씨는 한참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영석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진실. 다음 날 아침 영석 씨는 산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대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영석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서류마다 명자 씨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글씨가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약을 먹고 정신이 흐릿한 시간에 받아낸 서명이었습니다. 총합 4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명자 씨 명의로 새로 발급된 신용카드 한 장. 명자 씨가 평생 만든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결심. 그날 저녁 영석 씨는 명자 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바로 신고하지 말아요. 우리가 직접 잡읍시다. 영석 씨는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경찰과 닿았습니다. 미선은 이전에도 다른 두 집에서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매번 다르게 썼습니다. 정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정을 짜는데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함정이 닫히는 날, 화요일 오후 2시, 미선이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미선은 현관 거울 앞에서 잠깐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명자 씨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약통이 열려 있었고 물컵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안심한 듯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석 씨는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명자 씨가 미선에게 흘려둔 말이었습니다. 집안에 명자 씨 혼자, 미선이 가장 기다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어머님,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명자 씨는 천천히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선은 그 떨림을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약 기운이 더 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가 2달 전부터 알약을 혀 밑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선이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느 때보다 두툼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위임장, 부동산 양도 동의서, 명자 씨 명의의 집을 담보로 잡는 서류였습니다. 평생 모은 그 집을 미선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미선이 명자 씨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옆에는 빨간 인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한 번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명자 씨의 손이 인감 도장을 향해 움직이려는 그 순간, 미선이 잠깐 명자 씨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명자 씨의 눈동자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입을 떼려는 그 찰나, 거실 안쪽 책장이 움직였습니다. 책장 뒤 작은 문에서 영석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영석 씨였습니다. 미선이 굳었습니다. 뒤이어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경찰 3명, 그리고 2딸이 들어섰습니다. 거실 천장 모서리, 벽시계여, 부엌 찬장 위, 작은 카메라 3대가 빨갛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미선의 모든 손짓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 서랍 안에는 미선이 지난달부터 눈독 들이던 가짜 폐물 상자, 그 안에는 GPS 추적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그 상자를 가지고 갔다면 어디로 옮겨지는지 모두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미선이 처음으로 도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명자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미선 씨, 2달 동안 나는 한 번도 흐릿한 적이 없었어요. 미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명자 씨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화. 미선은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2 피해자들도 뒤늦게 배상을 받았습니다. 노부부는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딸 같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매주 토요일, 진짜 2딸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영석 씨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 명자 씨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잘 견뎌줘서 잡았소. 명자 씨는 작게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채줘서 살았지요. 가장 가까이서 웃는 사람을 의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늦은 용기였습니다.